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조금 메인 흐름들이 다소 주춤할 수 있어 보이긴 하지만, 주춤한다 할지라도 시장 변화에 대해서 좀 긴밀히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도주의 형상 자체가 전형적인 M7 때 움직였던 느낌의 주도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M7 형태의 주도주들의 구조가 유지가 될 것인지, 이 차익성 압박을 안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2월 5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영상을 조금 오후에 촬영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때문에 내일은 오후에 영상을 좀 드린다, 이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브리핑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308포인트 0.69%가 상승을 한 45,014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선 고점들을 체크하러 올라온 모습인데, 3대 지수가 모두 공평하게 힘이 분산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바닥에서 기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기조면 3대 지수가 동시에 다 올라온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특별히 이건 신기하구나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상황이라 볼 수 있죠. 왜냐면 주가의 위치가 낮다는 것은 주식의 가격이 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주식의 가격이 싼 상태에서 이것을 매입을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1,000원일 때와 1,500원일 때는 50%의 자금이 더 들어가거든요. 사실 신고가 형태를 보이기 시작할 때는 전체적인 지수가 모두 고르게 오르기가 쉽지가 않고, 어느 특정 섹터 하나에 힘이 집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밤도 3대 지수가 모두 고르게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상 나스닥의 중심이 돼서 상승폭이 제일 컸고 1.3%, 그 다음에 다우지수와 S&P 500이 양쪽에서 힘을 분산해 먹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좋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0원일 때 주식을 사는 거와 지금은 신고가기 때문에 2,000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2,000원일 때 주식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지금 2,000원에서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서 들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해서 주가가 랠리 국면으로 또 재차 진입을 하는 것이냐 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어지는 구간이긴 한데, 아직 크리스마스가 되려고 하면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엄밀히 한 2주 되겠네요. 크리스마스 랠리를 보기에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어서 아직 산타크로스 랠리를 언급하기에는 좀 이른 맛이 있고, 하지만 지금 파동 자체의 파괴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주가의 힘이 강하다, 하지만 뭔가 묘하다 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네, 어제 제가 지금 생방을 같이 보다가 저도 퇴근을 해서 잠깐 쉬다가 나왔는데, 정말 별게 없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굳이 언급을 하자고 하면 비트코인에 관련된 말씀 하셨고요.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이 금처럼 사고 있다, 실물 금처럼 그 정도 발언했었고, 신정부와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 좀 되어 있었고, 환율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치인들이 이해를 하느냐 마느냐 이 정도 내용이 있었고, 솔직히 별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별 볼 일이 없어서 기다렸는데 별 볼 일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그 시간 이후에 그냥 힘을 받아서 더 넘겨버리긴 했지만, 역시나 좀 탄력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흐름은 강세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엔비디아인데,
글쎄요, 엔비디아가 다우지수로 이동 편입된 이후에 한 며칠 정도는 나스닥에 그렇게 힘을 많이 주나 싶었습니다만,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나름대로의 흐름을 줬지만, 이제 엔비디아에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얘를 기반으로 해서 AI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좋았고, 반도체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좋게 나타나면서 주가를 부양해주는 효과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는 놈들한테 덤벼든다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개장 초반에 별로 썩 애매했거든요. 테슬라는 뭐 보합 수준에서 계속 등락을 가져갔는데 막판에 아랫꼬리를 달면서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를 견인하면서 끝이 됐습니다. 좋은 흐름이긴 한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엔비디아가 필두로 해서 증시를 좌지우지했을 때 그 뒤에 결과들을 이미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주가를 했을 때 그런 영향력들, 그 뒤에 흐름들이 이미 우리가 눈으로 많이 봤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난 흐름에 대해서 점수를 평가를 아주 후하게 해주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강력한 건 강력한 건데 우리가 흔히 표현해서 그 조미료 맛이라고 하죠. 맛있죠. 짬뽕 진짜 맛있죠. 점심 짬뽕 먹을까요? 네, 짬뽕이 진짜 맛있죠. 근데 왜 맛있냐? 이 조미가 많이 돼 있으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감기거든요. 엔비디아가 사실은 굉장히 조미가 된 친구예요. 조미김. 얼마나 맛있어요. 엔비디아가 딱 그런 느낌이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매력. 사람들이 덤벼드는 그런 매력. 그게 분명히 있긴 한데 조미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 쓰죠. 그래서 물 먹어야 되잖아요. 딱 그 느낌이죠. 물 먹는다고요. 흐름에서 물을 먹을 수 있죠. 그 부분이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거래량들이 전체적으로 이 분봉 거래량들을 보면 어제 선물 시장에서도 보면 분봉 거래량들이 어제 극도로 좀 죽어나가는 현상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 시간에 최근에 거래가 많이 죽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닌데 보십시오. 시가 거래량만 보더라도 시가 거래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투자자들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긴가민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는 오케이다 이거죠.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달려가니까 어이씨 하면서 이제 따라가니까 후반부에 거래가 달라붙는 최근 장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장 막판에 거래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약간 포모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시장에서 뒤처질까봐 두려운 나머지 달려드는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달려드는 맛이 제가 볼 때는 이 물고기들이 쳐놓은 투망에 죽으러 가는 길인 줄 모르고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명백히 보인다.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많이 동안 살아남았던 이 짬밥에서 나오는 이 바이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배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변동성 상태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 장이 오히려 좀 진짜일 것 같아요. 이제 지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오늘은 지표를 별 볼 일이 없고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조금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정도가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지표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히려 매물 싸움을 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오히려 진짜 싸움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도 다우지수를 바라볼 때 생각이 좀 많아요. 이게 지금 5일선을 훼손을 시켜놓고 하루 만에 이거를 회복을 했거든요. 사실 5일선이 깨진 거를 보고 나서 이거는 좀 쉬어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갔던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 깨진 5일선을 단 하루 만에 지금 회복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스닥과 S&P 500은 아직까지 5일선을 타고 있었지만 다우지수는 깨졌거든요. 근데 깨진 상태에서 이걸 올려버렸어요. 근데 요거를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거 진짜 회복하는 건가?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페이크 동작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동작을 얘기 드리는 건데 보십시오. 5일선을 타고 가다가 5일선이 깨졌죠. 5일선을 바로 회복을 붙여요. 그 다음에 깨버리는 거죠. 지금 그 동작인가 아니면 5일선을 태운 상태에서 더 한 번에 우주로 향해서 달려보내는 형태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조금 메인 흐름들이 다소 주춤할 수 있어 보이긴 하지만, 주춤한다 할지라도 시장 변화에 대해서 좀 긴밀히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도주의 형상 자체가 전형적인 M7 때 움직였던 느낌의 주도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M7 형태의 주도주들의 구조가 유지가 될 것인지, 이 차익성 압박을 안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AMD, TSMC, 일라이릴리, 뭐 이런 쪽 지금, 그 다음에 테슬라까지 요 섹터들의 지금 주가 형성들이 지금 주시장을 잡고 있긴 하지만, 고가에서 좀 주춤하는 현상들. 여기서 뭐 제가 그냥 주춤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거래가 주춤해요. 그냥 눈에 나오잖아요. 거래가 주춤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 증시가 약한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죠.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뭐 정치적인 이슈는 어제 엊그저께 새롭게 발생된 이슈가 있지만 그보다 거래가 없어서예요. 거래가 없어서. 유동성이 없어서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동성이 너무 메말랐어요. 지금 제가 이 라인을 쳐놨잖아요. 이건 지워지지도 않는 라인인데 제가 계속해서 지어놓고 있는 라인이거든요. 평균 거래량 이 이상 있어줘야 시장이 좀 괜찮다는 얘기인데, 몇 달 동안 이 라인을 찍은 적이, 이게 일봉이잖아요. 일봉상 거래를 봤을 때 6월 달에 한 번을 찍고 단 한 번도 이 거래량을 찍지를 못했어요. 적어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면 돼요. 8억 4천 주. 그대로 적어 놓으셔도 돼요. 제가 이제 수치 계산해서 적어 놓은 수치인데 8억 4천 주예요. 이 라인을 지금 치지를 못하죠. 이 라인 정도는 쳐줘야 시장이 뭔가 얘기를 해보는데, 이 라인을 못 치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유동성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가고 있는 친구들의 거래 현상을 보면 거래가 빠져요. 그러니까 거래가 빠진다는 것은 시장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데이터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 부담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볼 필요 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갑니다. 그냥 같이 뜨거워지시죠. 그런 소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제 성향상 그런 빈말은 못하겠고, 없는 얘기는 전해서 할지를 못하겠고, 있는 얘기만 하는 사람인지라 괜히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라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뷰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장도 열심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시황 브리핑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 대표였습니다.